종 수술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서도 한 반 이상의 환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뭐 암이 크다든가 또 암이 여러 개 있다든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이 유방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한 반 정도 되는데 그 자체가 어떤 건강에 또 무슨 재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환자의 심리적인 건강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유방이 없음으로써 오게 되는 뭐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가 사회생활의 이제 자신감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올해 37살인 곽지은 씨는 갓 유치원에 입학한 5살 배기 아이의 엄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아이와의 일상이 그녀에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4년 전 딸아이의 돌잔치를 코앞에 두고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다. 일단 목숨만 살리고 보자 해서 무조건 절개하는 거, 무조건 없애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나이가 젊은 데다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곽지은 씨의 경우 조기암이었지만 병변이 넓게 퍼져 있어 유방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당시 그녀는 재건술 중에도 최신 수술법인 자가 조직을 이용한 방법을 택했다. 모형물은 모양이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 유방은 계속 나이가 들면서 나이에 영향을 받아서 유방이 처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랑말랑해지는데 모형물은 이제 그대로 딱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반대 측과 마찬가지로 나이의 영향, 소위 이제 늙어가는 게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훨씬 다르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전혀 또 지장이 없고. 곽지은 씨처럼 초기에 해당한 경우에는 유방 절제 수술과 재건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절제된 유방의 부위로 등 근육을 돌려 넣어서 유방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성형외과적인 방법으로 유두를 마무리해주는 수술이다. 수술을 끝낸 가슴은 본래 자신의 가슴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병이 너무 진행돼서 재건을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혹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이온 부담률이 큰 환자들은 좀 나중에 그러니까 병이 좀 다 낫고 난 다음에 재건을 하는 게 좋겠고 즉시로 바로 할 때는 병원 초기인데 불구하고 유방 전체에 병이 퍼져 있다든지 또 이제 침륜성 암은 조그만데 상피내 암이 주변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유방을 남겨서 모양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곽지은 씨 역시 등에 난 수술 자국을 보지 않고는 모를 정도로 재건 수술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로 모든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는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더 받았다. 그리고 치료를 마친 지 2개월 후 뜻하지 않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 어떤 색깔들 했어?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둘째를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항암 치료를 마친 직후라 걱정부터 앞섰다.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했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많이 했고 꿈도 많이 임신 중에 좀 많이 불안해서 꿈도 많이 꿨었는데 팔이 하나 없다든지 막 그런 꿈을 되게 많이 꿨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긴 했었는데 제가 뭐 임신을 하고 10개월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고 그리고 낳고 나서 지금까지 키우는 동안 전혀 이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쎄 그런 거 때문에 아기를 안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올해로 세도를 맞는 찬이는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치?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40대 이전의 환자라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대부분의 젊은 환자분들은 항암제를 하더라도 배란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임신을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고 단지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재발이 좀 높은 초기 그런 기간만 피해서 의사랑 잘 상의해서 임신을 하시게 되면 그건 아무 지장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유방암 환우 중 대다수는 정신적 우울을 경험한다. 유방암 2기였던 임봉자 씨 역시 성격이 극도로 소심해지고 쉽게 침울해지곤 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것은 바로 유방암 환우 모임이었다. 저는 그 사우나 있는 행사 전날은 잠을 못 자요. 빨리 가서 환우들 보고 싶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면. 그날은 저녁에는 이제 거의 설치다시피 잠을 자요. 남편도 셔갈지도 제가 막 잠을 못 자니까. 근데 그렇게 좋아요. 그 우리 환우들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찜질방 모임은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찾기 힘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환우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면 처음 환자는 내가 2년 모임은 환자들이 수술 후 나타난 몸의 변화를 전하고 담당의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번 100여 명의 환자들이 참여하는 이 시간은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다. 예. 둘째를 가지려고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저는 아직 호르몬 수용체 결과 욕도 안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유방암이라는 공통의 상처는 처음 보는 환우일지라도 가족 이상의 정을 갖게 한다. 집에서 이제 별일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꾸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막 일을 안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막 정말 어떻게 되나 금방 어떻게 되나 어디로 이렇게 전이가 되나 해가지고 자꾸 좀 이런 말을 하면 몰라도 이렇게 죽음의 준비랄까 이렇게 뭐 내 앨범을 다 태워버렸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옷도 다 정리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해졌는데 여기를 이때부터 와볼까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이런 데도 나오질 않았어요. 난 괜찮겠지 했는데 2007년에 재발이 돼서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구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서로가 이제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참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겠고. 미국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미 유방암 생존자들의 암 극복 노하우가 담긴 영상물을 제작해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시청하게 하고 있다. 실제 이 영상물을 6개월간 시청한 유방암 환자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설문에서 상당수가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국내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동일한 영상물을 한국말로 더빙해 유방암 환우회 회원들에게 시청하게 했다. 피부색도 문화도 다른 유방암 생존자들의 얘기지만 환우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았다. 아픈 사람들이 불안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우울해요. 여럿이 함께 있으면 자기가 우울한 것과 불안한 것을 토의할 수가 있어요. 좀 내 자신을 많이 잃었어요. 그랬는데 저렇게 비디오를 보니까 더 활기차게 살고도 싶고. 시청하기 전과 비교해 5일 간격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놀라웠다. 항암 치료로 인한 피로, 통증,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이 감소해 삶의 질이 향상됐으며 불안감과 우울증도 각각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 전과 후를 비교를 꼭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환자분들한테 그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도움을 뭐 외부에서 준다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또 나보다 심한 사람도 뭐 건강하게 잘 있다 하는 걸 뭐 보고 아니까 그 자체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심한 사람이 뭐 지금 깨끗하고 멀쩡하고 뭐 얼굴도 예쁘고 하면은 나도 저럴 수 있구나. 예,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유방암은 10명 중 8명이 완치 가능한 착한 암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5년 생존율이 83%인데 반해 10년 생존율은 70%.